9번 볼게요.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고요. 선분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 그랬죠. 자, 4, 로그 3의 A와 그 다음에 로그 자 2의 2 루트 2는 2의 1 플러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제곱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3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좌표가 2분의 3, 로그 3의 2분의 3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자, 이거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은 자, 비율의 차니까 2분의 자, 3 곱해서 2분의 9. 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x좌표가.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위아래다가 2 곱하니까 4분의 9 마이너스 8, 1 해서 x좌표는 4분의 1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역시 비율의 차 하고 3 로그 3의 2분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a죠.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앞에 2분의 1을 빼주고요. 자, 로그 3에 자, 이거 올라가면 세제곱해서 8분의 27이지. 얘는 또 나눠주니까 8a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y는 4x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자, y인 2분의 1 로그 3에 8a분의 27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x에다가 x에다가 4분의 1 대입을 하니까 1이 되죠. 그럼 결국 로그 3에 8a분의 27은 2가 되겠고 따라서 8a분의 27은 3의 제곱 9가 되겠네요. 따라서 8a는 9분의 27, 9, 3, 27, 3 따라서 a는 자 8분의 3이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한다. 일단 모든 실수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양변에다가 1을 대입을 하는 거지. 이 식의 양변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자, 좌변은 0이 되겠고 절대값 f1 이렇게 되니까 그냥 f1은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G3은 0이라는 게 나와 있어. 그럼 양변에다가 역시 X에다 3을 넣게 되면 자, 2F3인데 어차피 2FG3이 그러니까 2G3이잖아. 그지? 근데 G3이 0이니까 어차피 0이 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다 3 내면 F3인데 예, 절대가 F3이 0이면 그냥 F3이 0인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함수 3차 함수 fx를 자, 일단 1일 때 0이고 3일 때 0이니까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1, x-3에 그다음 뭐 1차식 하나 더 곱해져 있는 x-p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gx는 x는 이래서 연속이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gx를 옆으로 넘겨 보면 x-1분의 이제 절대값 fx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됐죠? 예. 근데 뭐 분모가 0이 안 되는 값에서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에 g1의 값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렇게. 됐나? x가 1일 때. 그리고 그 값이 같아야 되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g1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뭐야? x-1분의 절대값 fx야. 그럼 절대값 x-1, x-3, x-p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어차피 이거 분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분리할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렇게 바꿔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함수값 같아야 되는 거야.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좌극한하고 우극한을 조사해줘. 그럼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면 식은 x-1분의 그 다음에 이 식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x-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약분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써보면 결국에 요거 약분돼서 남는 건 절대값 x-3 그 다음에 x-p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을 대입을 하면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근데 이거 일단 요거 밖으로 나와서 2가 되니까 결국에도 우리는 2
절대값 1-p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여기는 보가 바뀌면서 나와야 되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그래서 약분을 하게 되면 얘랑 약분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절대값 x-3에 x-p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1-p 이렇게 하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밖으로 나와서 역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1-p가 될 거야. 그럼 이 값하고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안의 값이 0이어야 되겠죠. 얘네가 0이어야지만 같아질 수 있잖아.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같은 두 값이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둘 다 0인 것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p가 1이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x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fx는 x-1의 제곱에 x-3이라는 3차 함수가 된다. 자, 따라서 이제 f4의 값을 조사해보면 자, 4 빼기 3, 3은 9 곱하기 1이니까 답은 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모든 항이 자연수니까 첫째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주어진 조건을 봐야 되는데 A5 빼기 B5는 A6 빼기 B7과 같고 0이다. 자, 식을 조금만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두 가지를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A5는 이쪽으로 B7은 이쪽으로 이항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B7 빼기 B5는 A6 빼기 A5고 둘 다 뭐예요? 둘 다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A에는 첫째 항이 A고 공차를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첫째 항을 B, 공차를 2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그럼 이거는 두 항 사이의 차이니까 2, 2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 개 항 사이의 차이니까 왜저지? 자, 요거는 그냥 D가 되겠죠. 그럼 D는 2, 2 혹은 2는 2분의 D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면 B5는 A와 같고 여기 0이니까 그치? B5는 A와 같고 또 B7은 A6과 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꺼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자,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가죠. 뭐냐면 첫 번째 자, 여기서 우리는 D는 2를 두 배 한 건데 얘는 모두 다 잔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D는 뭐야 된다? D는 무조건 짝수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바로 여기 뭐가 나와요? A7은 27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A7은 A 플러스 6D야. 그지? 그리고 그게 27이야. 그럼 이제 D는 짝수라고 했으니까 D가 2일 때를 한번 조사를 해보면 D가 2면 A는 자, 6이 12 넘어가서 빼주니까 15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4라면 A는 자, 6, 4, 24에서 3이 되겠죠. 그 다음 D가 5면 6, 5, 30이 돼서 넘어가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경우만 있네요. D가 4고 A가 15인 경우, D가 4고 A가 3인 경우. 자, 그럼 뭔가 판정할 게 필요한데 여기 뒤에 바로 나오죠. B7은 2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얘네들을 통해서 B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자, A5는 B5는 일단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죠? B5는
B 플러스 4E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5는 역시 마찬가지로 A 플러스 5D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아까 2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2분의 D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럼 얘를 2분의 D로 바꾸면 4E는 뭐가 돼요? 2D가 되겠죠? 그럼 B 플러스 2D가 A 플러스 5D와 같은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럼 결국 B는 또 뭐랑 같은 겁니까? B는 넘어가서 A 플러스 3D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봅시다. B에는 B 플러스 n-1D인데 2죠. D가 아니라 인데 우리가 B는 A 플러스 3D로 바꿀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2는 2분의 D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네는 A하고 D로 전부 다 싹 다 바꿔낼 수가 있는 경우지. 됐죠? 그럼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B에는 어떻게 되나? 이 경우에 B에는 자, 그리고 특히 뭐야? B7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B7을. 그러면 아예 B7로 갑시다. 그럼 B7은 뭐예요? B 플러스 6D죠? 6E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낫네요. 그죠? 자, 그러면 B는 뭐라고 그랬지? A 플러스 3D라고 그랬어. 그럼 얘는 A 플러스 3D에다가 플러스 자 6이라고 했죠. 그럼 2가 2분의 D니까 3D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6D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값이 A가 15니까 15 플러스 자 2니까 6이 12 그래서 27이 돼요. 자, 그럼 24보다 작거나 2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이거는 만족을 못하죠. 됐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A 플러스 6D에다가 각각 대입해보면 A는 3.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지금 좀 잘못 쓴 게 있네요. 좀 수정을 할게요. 자, 여기가 5D가 아니라 4D네요. 예, 여기서부터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값을 좀 다시 쓸게요. 네. 자, 다시 A 플러스 4D와 같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2D 되고 4D가 되니까 자, B는 A 플러스 2D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일단 이 정도로만 정리할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2는 어차피 2분의 D와 같은 거니까. 그러면 요 경우에 B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일단 2는 자 D가 2니까 1이 되죠. 그리고 B는 자 15 플러스 2D 2, 4 그래서 19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우리 B7로 갑시다. B7은 B 플러스 6이죠. 그럼 19 플러스 6 하니까 25가 돼서 어쨌든 2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성립 안 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 이 경우에는 2가 절반이니까 2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B는 자, 3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D죠. 그래서 8 그래서 11 이렇게 됩니다. 그럼 B7은 11 플러스 6 곱하기 2 그래서 11 플러스 6이 12 23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쨌든 B1과 A1을 구하는 건데 뭐 이미 구했죠. 이거 성립하니까. 그 다음 B1도 구했고요. 따라서 B1 마이너스 A1은 11 마이너스 3 해서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볼게요. 자,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V1, V2이다. 자, 출발한 후 두 점 PQ가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위치가 같은 걸 찾는 거죠, 우리. 그러한 양수에 의해되어 그랬는데 자, 위치를 이제 구하는데 전부 다 원점 출발했으니까 처음 위치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요. 그러면 x1의 t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x1의 t는
어차피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하는 거니까 그냥 적분하고 적분상수가 없는 그런 식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럼 3 내려오면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t 제곱 이렇게 되죠.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x2의 t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t. 자,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t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t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보죠. 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at 제곱에 또 마이너스 2를 곱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죠. 자, 옆으로 이항해주면 자, 2t 세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t제곱 플러스 2t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t로 묶어주니까 식은 2t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t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PQ가 한 번만 만나더라는 양수 A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만 만나야 되는데 T는 0은 아니죠, 일단.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만나는 값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됐죠? 그러니까 일단 0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근을 가지면 되겠죠. 그죠? 예. 한 번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 D를 써서 자, 우리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2, 8이 16. 자, 그거는 0이다 라고 하고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1의 제곱은 16이 되고 자,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 자, a가 자, 봅시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3이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만약에 3이라면 식은 어떻게 되죠? 자, 2t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됐죠? 4죠. 예. 4t 플러스 2는 0이 되고 2로 약분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은 0이니까 자, t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이 돼서 t는 1 하고 나오죠. 이렇게. 예.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5라면 자, 2t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4t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 t 플러스 1의 제곱은 0 t가 마이너스 1이 돼. 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마이너스 1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시간 항상 양수해야 되잖아. 그래서 t는 1이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t가 1일 때 자, v1에 자, 그때는 a가 얼마죠? a가 3일 때야. 그죠? a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v1의 t는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3t 이렇게 되는 식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3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래프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자,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뭐 정리가 되죠. 대략.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자, 그 식을 즉 마이너스 3t 제곱에 플러스 3t를 그냥 적분하시면 되죠. 하지만 1부터 3까지는 음수니까 양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부호를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의 dt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도 되긴 하지만 공식이 있죠. 우리 넓이 구하는 공식. 그래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뭐 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여기는 이제 적분해야죠. 자 마이너스 t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분의 3t 제곱 1부터 3까지. 그래서 2분의 1. 자 마이너스 하고요. 자 마이너스 하고 3, 3, 9, 3, 27에서 1 빼니까 26.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9 빼기라면 8이 되겠네요. 그죠? 네, 9-1에서. 그래서 2, 4 하면 3, 4, 12. 그럼 마이너스 14니까 플러스 14.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14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분의 28 더하기 1에서 29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B의 길이가 4고, 예, 여기가 4죠. 그리고 BC의 길이가 2 루트 30이고요. 자, 그 다음 CD의 길이가 8이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 알파, 베타는 그림에 표시되어 있고, 자, 중요한 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다. 자, 일단 선분 A의 길이 구하라 했으니까 거기를 X라고 좀 해볼게요. 자,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얘는 여기가 알파가 될 수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될 수 있죠. 원주각이니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될 수 있죠. 자, 따라서 요 각의 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여기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외곽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 다음에 삼각형 ABE하고 삼각형 DCE는 서로 닮음이죠. 예, 각이 두 개가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닮은 비를 지금 보니까 여기 주어져 있어요. 여기 4고 여기 8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1대2의 닮은 비를 갖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A를 X라고 하면 여기는 2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여기는 길이를 모르니까 우리가 Y라고 한다면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는 2Y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끼인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여기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여기 요 지점은 파이 마이너스, 자, 요 지점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써서 먼저 식을 좀 세워보면, 자, y제곱, 자,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 4 y제곱에 곱하기,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2분의 5라고 했으니까 여기 플러스로 고치고 12분의 5는, 자, 4, 에다 30 곱하니까 1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5y제곱에 플러스 3분의 5y제곱은 120이 되겠고, 자, 5로 일단 약분하면 y제곱 플러스 3분의 1 y제곱은, 자, 5, 20, 5, 4, 20. 양변에다가 또, 바로 해도 되겠네요. 3분의 4 y제곱은 24. 그래서 4, 6. 그래서 y제곱은 6, 3, 18이다. 변의 길이니까, y는 바로 3루트 2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또 이번에는 요쪽 우리 아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둔 요 삼각형에서 역시 또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보면 x제곱, 그 다음에 3루트 2를 여기가 이제 3루트 2라는 거 알았지 우리가. 그러면 9, 2,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3은 6 루트 2 x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호만 반대가 되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분의 5였으니까 여기는 그냥 12분의 5가 되겠지. 그리고 그거는 4의 제곱 1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6일, 6, 2 이렇게 돼서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 루트 2의 x 넘어와서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 2 곱해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5 루트 2x 플러스 4는 0이 되죠. 그러면 뭐 간단하네요. 여기 루트 2, 루트 2로 나누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하면 x는 루트 2분의 4이거나 즉 2루트 2이거나 혹은 x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판정 기준이 있는지 봤더니 여기 각이 나와 있네요, 각이. 그러면 알파도 예각, 베타도 예각이니까 요 삼각형 AB는 예각 삼각형이니까 그냥 예각 삼각형의 조건을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x제곱은 y제곱 플러스 4, 4, 16보다 예각이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은 값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3루트 2죠. 3루트 2니까 3, 3은 9, 2, 18이니까 34. 그죠? x제곱은 34보다 작아야 된다. 또 마찬가지로 y제곱도 그죠? 근데 y는 이미 뭐 정해졌으니까 됐죠? 베타가 예각 맞죠? 예. 예각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뭐 다 되겠네요. 두 개 다. 예. 두 개 다 제곱을 했을 때 34보다 작아지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성립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하죠. 역시 또 예각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16은 또 y제곱보다는 또 커야 되죠. 그죠? 이 경우에는 얘가 또 예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6은 y제곱은 18이죠. 그러니까 x제곱은 또 뭐야? 2보다는 커야 돼. 그럼 x는 루트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됐지? 어쨌든 예각 조건 쓰라고 각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맞는 겁니까? 둘 중에 얘가 맞네요. 그죠? 얘는 루트 2보다 작은 값이니까 안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을 구했네요. x 구하는 거죠. 성분 a의 길이.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fx하고 fx-1 플러스 2,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를 경계로 해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함수 같은 경우는 fx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했다. 뭐 대략 이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일단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미분 가능일 조건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을 대입하면 연속이어야 되죠. f1은 1 대입해서 f0 플러스 2와 같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미분을 해야죠. 우리 그러면 이제 g'x 조사하면 f'x x가 1보다 작을 때 근데 뭐 미분 가능하니까 등호 써도 되죠. 그 다음에 f'x-1 x가 1보다 클 때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1에서 미분 가능하게 되니까 f'1이 f'0과 같아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곡선 y는 gx 위의 점 0, g0. 그럼 여기서 말하는 0, g0은 x가 0일 때면 위에 해당되는 거니까 위식에다 대입하면 g0은 f0하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 이제 기울기는 g'0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g'0도 역시 이 위의 식에다가 우리가 이 위의 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또 뭐예요? f'0과 같은 거죠. 그러면 자 y는 gx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보면 y는 f'0 그죠? 기울기 f'0이니까 그 다음에 x 빼기 0은 뭐 x고 그 다음에 플러스 y절편 f0이 돼. 근데 그게 뭐라고 했어요? 2x 플러스 1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f'0이 2고 그 다음에 f0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지.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f'0이 2이면 아까 우리 f'0은 f'1과 같다고 했으니까 f'1도 2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또 f0이 1이니까 아까 요 식에서 f1은 f0 플러스 2와 같다고 했으니까 f1은 3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걸로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세울게요. fx는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하고요. 자, f'0은 1차항 개수니까 2x, f0은 상수하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f1은 그랬으니까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2 더하기 1에서 3, 즉 a 플러스 b 플러스 4는 3.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자,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미분해줘야죠.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 자, 그러면 두 번째로 f'1은 4, 3a 플러스 2b 플러스 2이고, 자, 그게 2라고 했죠. 그럼 여기 지워지면서, 자, 우리는 3a 플러스 2b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구해놨던 거 요거 2배 해서 2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2라 하고 양변에서 빼주면, 자,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래서 b는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이제 fx가 완성이 되죠. fx는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겨우 fx 구한 거고요.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g't가 2인 서로 다른 모든 실수 t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그랬죠. 자, 어쨌든 뭐 g't 여기서 말하는 t라는 건 어차피 x값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제 2라는 값을 갖는 지점에 x값을 t라고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미분해야죠. 자, 어쨌든 위아래 전부 다 미분해서 정해놓은 식이니까 g' x는 아까 f'x니까 위에 4x 세제곱 마이너스 3이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그냥 f' x 마이너스 1이라고만 정리해 놓을게요. 이렇게 더 이상 안 쓰고,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g't는 자, 먼저 요거일 때 됐죠? g't가 요거일 때 위의 식인 경우 그럼 뭐예요? 4t 제곱에 세제곱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뭐가 될 때? 2가 될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양쪽에서 이거 지워지면서 0이 되고요. 자, 그럼 얘네는 2t로 묶을 수 있죠. 2t를 묶으면 2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t, t,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2t, 2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자, 얘를 만족하는 t 값은 0, 2분의 1, 자, 1이야. 근데 전부 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속하는 값들이니까 다 가능하죠. 됐죠? 자, 이번에 g't는 f't-1로 갈 거야. 자, 요게 f't였잖아요, 얘가. f'x. 그러니까 f't였지. 그럼 그 식을 만족하는 t 값이 이거였다면, 이게 여기가 x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얘네 x라고 생각한다면, 얘네 값들이 즉 똑같이 t-1이 0 나오고 2분의 1 나오고 1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f'0이 지금 뭐야? 2가 될 거고, 또 f'2분의 1이 2가 될 거고, 또 f'1이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식을 세운 거잖아요. 이렇게 2가 된다라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전체 t-1 전체가 0이고 2분의 1이고 1이면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다시 또 넣어서 식을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t는 1 또는 2분의 1에다가 1 더하니까 2분의 3 또는 2 이렇게 세 개가 되겠지. 그럼 이 중에 1보다 큰 거는 요거 두 개니까 결국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위에는 합이 2분의 3, 아래는 2분의 3에다가 또 2를 더한 거. 2분의 6은 3이니까 3 더하기 2에서 답은 5가 되겠죠. 자, 이제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을 시킬 때 A6이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합을 구하라.
얘는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바로 역연산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연산의 식을 써보면 an은 자 n an 플러스 1 그리고 n이 an의 약수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an을 기준해서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얘기하는 게 더 나아요. 어차피 역연산을 하는 거니까 n이 an의 약수면 반대로 an은 뭐예요? an은 배수겠죠. 그러니까 an이 n의 배수가 될 때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히려 이해하기 편하게. 그 다음 식 같은 경우는 a n 플러스 1 넘겨서 빼기 1을 3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럼 이거는 반대로 an이 n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제 a6이 2야 현재. 자, 그럼 첫 번째로 가서 a5를 구하면 이때 n은 5입니다. 요걸 따라가는 거니까 됐죠?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a5는 두 개로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뭐예요? n이 5니까 5에다 곱하는 겁니다. 5, 2,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0은 5의 배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2에서 1을 빼면 3분의 1이 되죠. 5의 배수 아니니까 이거는 5의 배수가 아니니까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아니면 일단 제외. 됐죠? 자, 그럼 이제 10밖에 없으니까 A4로 갑니다. A4는 그러면 이번엔 n이 4일 때니까 자, 4를 곱해서 40 이렇게 되겠죠. 그럼 40은 4의 배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0 빼기 2라면 뭐가 돼요? 9가 되죠. 그러면 3이 됩니다. 그럼 3이면 4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도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3으로 갈게요. A3은 이제 두 개죠. 41 때하고 3일 때. 근데 어쨌든 n은 3일 때야. 그럼 이제 3을 곱하면 3, 4, 120. 이것도 바로 할게요. 3, 3은 9. 그러면 120은 3의 배수니까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을 다 곱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 위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성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더 계산을 안 해봐도. 이제 알겠죠? 이제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뭐예요? 40에서 이제 2를 빼주는 거죠, 우리. 40에 39 해서 13 나오고, 13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이번엔 3이죠. 3에서 2를 빼면 2가 되고,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3개가 나왔으니까 A2는, 자, 이쪽에 가서 할게요. A2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있고, 이번엔 n이 2예요. 전부 2 곱해주면 돼요. 그럼 240에 13에다 2 곱하니까 26에 9는 9, 28. 그럼 어차피 다 2의 배수니까 다 가능하죠. 자, 이제 얘는 3분의 전부 다 뭐 120에서 2를 빼면 119가 되겠고. 근데 얘는 분자가 3의 배수가 아니라서 약분이 안 되죠.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에서 빼면 3분의 12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약분이 돼서 4가 돼. 근데 4는 2의 배수잖아. 배수여서 오히려 또 안 되는 겁니다. 자, 얘는 9에서 1을 빼면 8이 되죠. 이것도 자연수 아니니까 제외하시면 돼요. 자, 이제 A1으로 갈게요. A1도 세 가지 경우가 있죠. 자, 이번에 n이 1이니까 뭐 1 곱하나만 하니까 그냥 240, 26, 18은 다 되죠. 1의 배수니까. 자, 이제 밑에 것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돼. 3분의 239도 3의 배수가 아니야. 3분의 25도 이것도 약분 안 돼요. 또 3분의 17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거 이거 딱 세 가지네요. 그래서 일단 26에다 18을 더하면 4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40에다가 44 더하니까 답은 284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을 시킬 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의 d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빼봐라. 뭐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우리가 뭐 맨날 하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면 첫 번째 3을 대입하면 F3의 제곱은 0이 되죠. 그 말은 F3은 0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양변 미분해야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서 자, 얘는 이 fx의 f 프라임 x죠. 자, 그리고 얘는 그냥 2 하고 대입을 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의 그 다음에 fx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이는 뭐 약분시키면 되는 거고요. fx 이게 넘기면 식이 이렇게 되죠, 사실은. fx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리고 f 프라임 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 fx가 0이거나 또는 f 프라임 x가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되는 식이란 뜻인 거죠. 됐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로 묶으면 자, 그 값이 0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3차 함수일 거다. 이건 이제 도함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얘는 그냥 대략 그렸을 때, 최고차익의 양수고, 이렇게 되는, 대략 이런 곡선이 될 거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인. 근데 그래프가 이 두 개가 또는의 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0은 y는 0이라는 쉽게 해서 뭐 x축이죠, x축. 그지? 이거하고 이 두 개 함수가 섞여 있는 함수일 거다. 물론 안 섞여도 돼요. 또는이니까 완전히 이것만 그러니까 완전히 3차 함수만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또는 그냥 완전히 x축만 얘기해도 돼요. 됐죠? 그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F3은 0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씩 케이스를 한번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F3이 0이어야 된다는 것도 같이 좀 정리해 놓고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냥 온전히 다 이것만 있는 그러니까 fx는 0, x축 같은 건 없는 경우 자 그러면 x축은 이쯤에 놓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극대값을 갖는 게 마이너스 2고요. 극소값을 갖는 게 0인데 f3은 0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무조건. 그럼 여기가 3인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의 dx의 최대값 뭐 최소값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거 구하라는 거잖아.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 여기가 0이 있으니까 우리 대략 잘 보세요.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좀 이용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얘네 여기 사이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의 길이가 2니까 2대 1의 관계가 되죠 여기가. 그러니까 좀 그림 뭐 선생님 대충 그려서 그렇지 사실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지점이야? 1이 되는 지점이겠죠. 예. 조금 더 위에 그렸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봅시다.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밑에도 우리가 이렇게 접선을 그어보면 여기도 2대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를 딱 만족하는 요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 3이 되는 지점이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걸 살펴봤을 때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적분한 값이니까 자 네. 잠시만요. 여기를 좀 지우고요. 제대로 표시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요 값을 의미하는 거야, 요 값. 이제 음수겠죠, 여기서는 얘 값이. 자,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그냥 선생님 편의상 넓이를 그냥 a라고 할게요. 넓이는 a. 그 다음에 이걸 정적분한 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에 fx의 dx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넓이를 a라고 하면.
그죠? 밑에 있으니까.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자, 역시 이렇게 3차 함수인데 자, 얘는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지나가고 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x축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일단 문제는 뭐냐면 얘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여야 돼요. fx가. 그러니까 fx는 이 두 개를 지금 섞어놓은 거라고 그랬잖아. 첫 번째 경우는 다 요거 f'x는 x제곱 플러스 2x 요거만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의 함수인 경우만을 우리가 선생님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한 김에 아예 그냥 구할게요. 자, 얘는 그러면은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fx는 3분의 1 x 세제곱에 플러스 x제곱 플러스 c가 되고 그 다음에 f3이 0이니까 f3을 구하면 3, 3은 9 플러스 c는 0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fx가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어봤어요. 근데 미분이 가능해야 돼. 그러면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지금 0인데 그러면 이 위에는 3,0이 없겠죠. 3,0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또 오류가 잠깐 생겼네요. 자, 이쯤에 어딘가 3이 있을 거야. 이렇게 3,0이라는 점이 존재하겠지, 이렇게. 됐니? 근데 이거는 가다가 문제가 뭐냐면 가다가 이렇게 이어져야 돼. 연속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뭐가 돼요? 미분 불가능이죠, 여기서. 그럼 좀 더 가볼까요? 그럼 이쯤 가서 만났어. 그럼 여기서도 미분 불가능이야. 여기도 안 돼. 그럼 일로 가. 그럼 여기서 만났잖아? 여기도 미분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일단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지나는 건 안 돼.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다가 뭐 하는 부분이 생겨야 돼? 미분 가능한 지점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 x축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엔. 이렇게 x축이 존재했을 때 이런 식으로 극대가 접하면서 지나간 이런 3차 함수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0이면 여기 2대 1의 관계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3이 없으니까 3,0은 이쯤 어딘가 있을 거야, 지금 대략. 됐죠? 요 값이 이제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값. 그죠? 예,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이어가지고 만나는 지점은 어차피 이게 x축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 점 1하고 여기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가서 꺾이게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안 돼.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서는 괜찮은 게 이렇게 우리가 선을 긋고 여기 하면 이게 지금 미분계수는 어차피 얘가 상수함수니까 0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도 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는 미분 가능해져. 그래서 fx는 이런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적분한 지점에 정적분의 값은 요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될 거야. 자, 일단 이런 케이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예상한 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x축 우리가 이렇게 그렸을 때 극소 지점에서 이제 접할 때겠죠. 이렇게 접하면서 가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역시 마이너스 2, 여기가 0이야. 그러면 3,0이 좀 어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 됐죠? 그러면 여기는 보나마나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2대 1의 관계. 그지? 그러면 여기가 또 연결되다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건 어차피 0하고 마이너스 3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미분 가능하려면 요 지점에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요 x라는 지점에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바로 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은 넓이도 a,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의 dx도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a가 되는 거죠. 양수니까. 자, 그러면 딱 봐도 최대는 언제 나와요? 이때가 최대겠죠. 예, 이때가 최대고 이때가 최소가 되겠죠. 음수니까. 이거는 음수가 요만큼밖에 없죠. 훨씬 넓죠, 저게. 그럼 결국에 최대값은 a고 최소값은 요걸 참 딸리 표현해야 되는데 다시 할게요. 요거 b라고 할게요. 예. 여기는 a가 아니라 b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a라고 했으니까. 자, 넓이를 b라고 하면 여기는 그냥 b죠. 그래서 최대는 b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a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 m-m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b 플러스 a를 구해라. 자, 두 넓이의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양을 보세요. 이 모양은 이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여기다 우리 끼워 맞추면 그냥 직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직사각형이.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곧 얘네 둘의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사를 합시다. 여기는 어차피 3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자, 그럼 이제 높이만 알면 되는데 높이는 이제 0을 대입을 합시다. 아까 우리 여기다가 0 대입하면 F0은 마이너스 18이니까 길이로 치면 여기는 18이 되겠죠. 자,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 곱하기 18이 돼서 3, 8은 24 해서 답은 54가 되겠네요. 자, 이제 20번 봤으니까 21번으로 갈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는 자, 뭐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예. 자, 일단 좀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좀 읽어보고 나서 얘기를 하죠. 자, 두 자연수 AB. 그러니까 AB는 자연수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함수 fx는 하나는 분수함수, 하나는 로그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경계가 2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 그래프와 y는 t하고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한 겁니다. 역시 또 교점. 그죠? 둘의 교점의 개수야 실근의 개수라는 것은 결국 교점의 개수. 자, 그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랬죠. 치역은 0, 1, 2다.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0, 1, 2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GT가 2인 자연수 T의 개수는 6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인 걸 만족하는 그러한 y는 t 했을 때 그 t가 6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얘를. 자, 일단 얘는 2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a-4가 됩니다. 2에서의 y값이 a-4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자 2를 대입을 하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절대값 5-b가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구분을 좀 할게요. 첫 번째 a가 a-4가 음수이거나 또는 0인 경우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자, 이렇게 2를 경계로 해서 자, 얘는 점근선이 원래는 x는 3이야. 그러니까 더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얘는 여기서 가다가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점근선이 아니에요. 여기가 2니까. 가다 만날 수 있는데 a-4가 지금 2에서의 값이잖아요. 그죠?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인데 그게 a-4고 그게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밑에서 만나겠죠. 자, 이제 포함은 안 되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프는 대략 그리고 y의 점근선은 또 a예요. 그죠? 점근선이 a니까 이렇게 대략 그래프를 나타내 보면 2의 왼쪽에 나타난 그래프 모양은 대략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겠죠. 이런 식의 모양이 될 거다. 자,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타나는 녀석은 어떻게 될 거냐? 어쨌든 얘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양수예요.
근데 양수인데 이거 자체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이거 자체가 음수여서 꺾어 올라간 값일 수도 있어. 그러면 그냥 양수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고 로그 함수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런 형태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이렇게 만약 꺾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 두 번째 경우는 안 되겠네요. 두 번째 경우는 왜 안 되냐면 이렇게 y는 t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기죠? 교점은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돼. 그러면 어차피 이 그래프는 불가능해 여기서. 이해했지?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가능은 하잖아요. 교점이 하나거나 또는 2개거나 0개 없거나 이렇게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얘가 a야. 그 다음에 얘의 값은 a-4야.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차피 a가 자연수고 a-4는 음수이긴 하지만 a부터 a-4까지 하나씩 해보면 a보다 작은 값은 a-1, 그 다음에는 a-2, 그 다음에 a-3이고 a-가 가장 커봐야 0이야.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요 사이에. 이해하죠? 얘가 여기 붙었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여기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자연수는 최대 4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t의 값이 모두 6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즉 a-4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a-4는 즉 a는 4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커야 돼. 이 조건을 무조건 만족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좀 지울게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이해했으면 자, 이제 불필요한 거 좀 지우고요. 여기다 이제 새롭게 값들을 정리하면서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이제 얘도 근데 경우를 나누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일단 이거는 아니고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자, 절대값 O-B. 자, 요 값이야. 요거는 이제 이 아래가 x가 이제 2일 때 y 값을 의미하는 건데 이 O-B가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자, 그럼 위에 있으니까 뭐 어디 있는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몰라요. 그죠? 뭐 어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일단 여기를 좀 지워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는 측면이 뭐냐면 자, 얘가 지금 어쨌든 여기는 무조건 y는 a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그래프는 이제 a-4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a하고 a-4 사이에 이제 얘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어딘가에 양수가 되는 지점에 있어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요 사이에 존재할 여기가 지금 우리가 a-4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요 사이.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는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기 a-4를 빼고 나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자연수가 a도 안 되니까 a-1, a-2, a-3인 거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세 개만 존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O-B가 양수면은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거 자체가 양수면 꺾어 올라간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값이기 때문에 그 그래프의 모양은 왼쪽에서 우리가 그렸을 때 모양이 뭐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든지 얘랑 똑같은 값을 해서 가든지
그 다음에 뭐 얘랑 여기 요 점을 지나서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데 교점이 두 개인 지점은 가장 많을 때가 여기랑 같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최대 여기까지 이제 포함할 여기도 한 개니까 안 되겠네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지점이 많아봐야 최대 세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우고 경우를 바꿔서 할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가서 그럼 이제 O-B가 어때야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즉 B가 5보다 커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 자, 다시 좀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는 어쨌든 A하고 A-4 사이에 존재하는 그래프여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이쪽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꺾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 꺾어 올라가는 왜냐하면 아래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가 원래 이 아래쪽에 존재해야 되는 그래프였던 거야. 이렇게 얘는 이 로그 함수는 여기서 여기 잠깐만요. 요 색칠을 빼야죠.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여기가 A-4야 지금. 여기는 A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꺾어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원래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인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서 꺾어져야 되는 거죠. 꺾어져야 되는 건데 그 꺾어지는 게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자,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문제가 이게 꺾어 올라간 게 넘어가면 교점이 3개 나올 수 있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같든지 아니면 요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 일단 뭐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니까 이 정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려보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또 경계를 한번 나눠 볼게요. 아까처럼 여기 이 부분 자, 요 부분 요 사이에서는 딱 정해져 있어요.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는 예,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오는 자연수가 여기 A 밑으로 A-1, A-2, A- 딱 3이야. 거기까지 이렇게 3개만 존재하는 거지. 자, 근데 여기도 또 교점이 존재하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B 마이너스, O-B죠. 예, 근데 절대값은 이제 음수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번엔 뭐가 돼? B-5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기 3개니까 총 6개가 되려면 아래쪽에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점은 가능한 거예요. 여기 B-5인 지점도 가능한 거니까 B-5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2개가 더 이제 가려면 여기가 0부터니까 그냥 얘가 딱 3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B-5가 3이면 된다. 여기는 무조건 3개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B가 8이면 됩니다. B가 8이면. 됐죠? 그리고 아까 얘가 음수일 조건이 B가 5보다 클 때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A는 무조건 4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 우리 못 찾는 거야. A 플러스 B의 최소값 찾는 거잖아. B는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럼 A가 최소일 때 그럼 A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a의 최소값이 자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그죠? 최대한 밑으로 내려와서 얘네들이 붙었을 때 즉 이 a-4도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간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a-4가 3이 되면 되는 거죠. 즉 a-4가 7이면 a가 7이면 되는 거지. a-4가 3이고 그래서 a가 7이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a 값이 제일 작아지겠지. 그러면 a가 4보다 크다를 만족을 하는 거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1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fx 플러스 x와 2fx,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fx가 0보다 작을 때로 구분을 해놨어요. 아, 참 어렵죠? 그죠? 예, fx에다가 x를 더했어요. 뭐 상수만 들어갔어도 좀 해볼 만한데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게 나온 건 맞아요, 지금. 자, 하지만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함수 gx가 x는 t에서 불연속인 실수 t의 개수는 하나다. 아, 불연속인 지점이 존재하는 거네요. 그죠? 한 개가 존재한대요. 그 다음에 gx가 x는 t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t의 개수는 2다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이 말의 뜻은 하나는 그냥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지. 이미 여기서 얘는 미분 불가능이야. 그럼 이거 외에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인 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가 일단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는 이제 뭘로 나누느냐? fx가 0보다 크거나 fx가 0보다 작은 그 경계가 바로 뭡니까? 바로 fx가 0일 때인 거죠. 그죠? fx가 0일 때 이 위에 있는 값하고 아래에 있는 값이 서로 같으면 되는 겁니다. 같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즉 무슨 말이냐면 fx가 0일 때 자, fx 플러스 x와 2fx가 같다. 바꿔 말하면 옆으로 넘겨서 x가 fx와 같으면 얘네는 연속이 되는 거죠. 됐죠? 근데 fx가 0일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fx가 0이면 x가 0일 때란 뜻이네요. 그러면 자, 첫 번째 x가 0이면 연속이죠. 됐죠? x가 0이면 연속이야. 자, 근데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일단 미분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g'x는 f'x 플러스 1과 2f'x야. 역시 이번에도 fx가 이제 0인 지점에서 따지는 건데 얘네 둘이 같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f'x와 f'x 플러스 1이 같지 않다. 넘겨보면 결국 미분 불가능일 조건은 바로 뭐냐면 fx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즉 x가 0이면서 f'x가 1이 아니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기울기가 쉽게 얘기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x가 0인 지점인 거잖아. 그럼 x가 0인 지점에서 그렇게 되면 미분 불가능이니까 우리 지금 요거 찾는 거예요.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인 거. 됐죠?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x가 0이면 연속이니까 x가 0이면서 됐죠? 요건 좀 지울게요. 어차피 연속이란 거 알았으니까. x는 0이고 거기서 연속이에요. 그냥 무조건 연속이 돼야 돼. 그러면서 뭐 그 지점이 바로 뭐야? x가 0인 지점에서 fx하고 x가 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fx도 0을 지나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fx와
x가 같은 지점 중에 x가 0이면서 이거 2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x가 1이 아니다라고 해서 f 프라임 0이 1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의 값이 1이 아니면서 fx하고 x하고 그러니까 0,0을 지나가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 그래프가 fx가. 그럼 거기서는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y는 fx가 0,0을 지나고 그 다음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f'0이 1이 아닌 그래프를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경우가 바로 두 번째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인 것을 만족하는 지점이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미분 불연속인 지점. 불연속은 아까 이미 얘기했죠. 우리가 이 f 어딨죠? 자, 이미 여기서 했었죠. x랑 fx가 같으면 이제 미분 연속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뭐예요? fx와 x와 같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fx하고 x가 같지 않은 지점. 됐죠?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얘는 그냥 불연속이야. 근데 그거 이고 이거는 이제 fx가 0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이거이면서 fx가 0인 지점. 그러면 이제 그 x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그 x를 우리가 그냥 가정해서 알파라고 합시다. 그냥 x가 알파일 때라고. 그러면 f 알파는 알파와 같으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 알파는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몇 개야? 각각이 한 개씩 존재해야 돼. 이런 경우가 한 개, 이런 경우가 한 개 존재하는 그러한 fx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y는 x를 그어야 되죠. fx와 x가 같다라는 건 y는 fx하고 y는 x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y는 x를 그려봐야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자, 이런 y는 x라고 했을 때 자, 이제부터 그래프를 이제 우리가 정해야 돼요. 뭐냐면 이 함수 fx가 y는 fx가 이 점을 지나야 돼. 됐죠? 반드시 이 0,0을 지나야 되고 그 지나면서 문제는 뭐냐면 기울기가 1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는 방식이 여기서 접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접하거나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돼 버리니까 f'0이 1이 돼 버리니까 첫 번째 경우를 만족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제외해야 되는 거죠. 그냥 지나가기만 해야 되는 거지. 됐죠? 그다음 0이 아닌 다른 지점, 알파라는 지점이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알파가 0이 돼야 되니까 뭐 알파가 여기쯤 있을 수도 있고 자, 다시 알파가 이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쯤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0이 되면서 그러니까 즉 y는 x라는 직선 위에만 있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 힌트가 또 뭐 하나 더 있네요. 그 밑에 보니까 f-2는 마이너스 2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그지? 그것도 y는 x 위의 점이네요. 그러면 이 함수는 요 점도 지나야 돼. 여기도 지나야 되고. 됐지? 자, 힌트가 좀 더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그래프가 좀 더 가까워지죠. 어딘가. 자, 이제 알파인 지점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알파 만나는 방식이 어때야 되느냐? 만약에 이렇게 만났어. 그 3차 함수가. 그러면 두 군데가 생기죠. 그러면 fx가 0이면서 fx가 x값이 아닌 거. 그러니까 f알파가 알파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두 지점이 어쨌든 y는 x 위에 있는 지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연속인 지점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불연속일 조건이었잖아요. 이게 불연속일 조건.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면 안 돼. 그러면 하나만 만나야 되니까 결론이 딱 나죠. 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 모양 무조건. 접하면서 얘를 지나가야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접하면서 얘를 지나가는 형태의 모양을 우리가 대략 예측을 해본다면 뭐 가정은
그래프가 그릴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경우가 나오질 않아요. 딱 제한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하고 여기를 지났다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면 딱 좋죠. 됐지? 그래서 여기가 알파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만 그려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지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뭐 그래프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x축과 접해야 된다는 거 한 지점에서 그러면서 마이너스 2,2하고 0,0을 지나가기만 하면 돼. 혹은 또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모양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모양상으로만 보면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서 요렇게는 좀 힘들겠네요. 예, 요렇게는 힘들겠고 요렇게 지나가면 안 되고 접하는 부분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여기를 뚫고 지나가서 이거는 좀 힘들겠네요. 예, 이런 그래프는 힘들겠네요. 예. 그럼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안쪽에서 접하는 경우, 바깥쪽에서 접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제 그래프는 대략 알았으니까 이제 식을 세워서 우리 식을 구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일단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x 그 다음에 알파에서 접하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f-2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으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이 안에 있는 건 부호를 바꿔도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2의 제곱은 1이 되겠고 그럼 알파 플러스 2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 또는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식은 이제 두 개를 세워서 첫 번째 fx가 x 플러스 1의 제곱일 때와 두 번째 fx가 x 플러스 3의 제곱일 때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판정을 뭐로 할 거냐? 판정은 지금 남아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미 우리가 뭐 접한다는 거 썼고요. 요거 지나는 거는 이미 똑같아요. 둘 다 지나는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하나는 여기에요. f'0이 뭐가 아니다? 1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써봐야죠. 그럼 이제 미분해서 f'x는 앞에 거 미분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뒤에 거 미분해서 2x,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f'0을 조사해보면 뒤에는 0이 되니까 앞에 0 되니까 1 나와버리네. 이거 안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f'x가 앞에 거 미분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에 플러스 2x, x 플러스 3이 되고 그래서 f'0을 조사했더니 3, 3은 9, 뒤에는 0이니까 9. 그래서 얘가 맞네요. 그래서 fx는 요 식이 되는 겁니다. 만족하는 식은 이거다. 따라서 f6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6 곱하기 6 넣으면은 99, 81이죠. 자, 그래서 68에 48, 486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공통 과목 4점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